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퇴 후의 시간이라는 어쩌면 설레면서도 동시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뒤돌아볼 틈도 잠시 숨 고를 여유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은퇴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매일 아침 울리던 알람 소리에서 해방되고 숨막히는 출퇴근 전쟁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며 업무 스트레스와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달콤한 보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혹은 험난한 산행 끝에 탁 트인 정상에 선 듯한 해방감과 자유를 많은 분들이 은퇴를 꿈꾸며 상상하셨을 것입니다. 은퇴하면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실컷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배우고 손주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야지 하는 다짐들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당황하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혼란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갑자기 주어진 이 많은 시간이라는 선물이 때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과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듯한 불안감과 허전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은퇴 전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께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로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첫 일주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지더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집사람 눈치만 보게 되고 차라리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네. 이처럼 갑자기 넘쳐나는 자유 시간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결코 그분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매우 많은 은퇴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과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노년기,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을 상실의 시간이 아닌 새롭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심코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들을 미리 인지하고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항해를 시작하기 전 암초와 예상 풍랑 지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은퇴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들이 향후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 작은 등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 시간 관리의 지혜,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첫째,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TV만 시청하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가장 쉽게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는 이제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습관적으로 TV 리모컨만 조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이 반복될 경우 신체는 점점 경직되고 사고는 둔화되며 정신적으로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점차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 부장님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신 김 부장님은 퇴직 초기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고 밀린 드라마를 시청하며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해진 일과가 없어지자 늦잠이 습관화되었고 기상 후에는 습관적으로 TV를 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부터 뉴스, 교양, 예능 프로그램까지 채널을 돌려가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외출은 장보기 등 최소한으로 줄었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몇 달 후 김 부장님에게는 활동량 감소로 인한 체중 증가, 혈압 및 혈당 수치 상승 등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는데 과거의 활력을 잃고 매사에 의욕이 저하되었으며 표정마저 어두워졌습니다. 배우자께서는 과거에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 활동을 주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소파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의사로부터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TV 시청 자체는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어 다른 활동들을 대체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낭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뇌 활동 감소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교류 단절은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신체 활동 부족은 근력 약화와 만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무기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활기찬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밤늦게 TV를 시청하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갖게 되기 쉬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기상 시간은 하루의 건강한 생활 리듬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들어 있던 뇌와 신체를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아침 활동을 일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주거지 주변을 산책하거나 신문을 읽는 등의 활동은 활력 있는 하루를 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할 일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보기, 은행 업무 처리, 독서, 화분 관리 등 매우 사소한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완수했다는 작은 성취 경험은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함께 무력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TV를 켜두거나 습관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기보다는 정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당 시간대에만 시청하고 종료 후에는 즉시 끄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주어진 시간은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설계하고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외부 활동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직위나 성과에만 집착하며 내가 왕년에 라는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변화를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직함 대신 새로운 호칭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과거의 성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로 시작하는 과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과 성취는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의 영광만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는 것은 자신을 과거에 가두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 선생님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던 그는 은퇴 후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과거의 업적과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동네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인정을 받았지만 반복되는 자기 자랑의 사람들은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마저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작 본인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선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재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간과하고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며
불필요한 불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자랑과 과거 이야기는 원활한 대인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듣는 이에게 피로감을 유발하고 소통의 장벽을 만들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꼰대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역할에만 자신을 동일시하면 현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은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야기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 간결하고 겸손한 태도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보다는 현재의 나로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역할이 아닌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여 지금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찾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시작입니다. 또한 과거의 방식이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지식 습득이나 다양한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나 관심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은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에는 자신이 말하는 시간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경청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상호 존중의 기본이며 원만한 관계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경험은 현재를 살아가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활용하되 그것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과거의 직함이 아닌 현재 여러분의 인격과 지혜,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빛날 것입니다. 셋째,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소진되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나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미뤄둔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듯한 조급함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외국어 동시 학습, 매일 고강도 운동, 단기간 내 다수 자격증 취득 목표, 무리한 사업 구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과도하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방식은 단기간 내에 신체적, 정신적 번아웃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는 장거리 경주인 마라톤을 단거리 경주처럼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탈진하여 중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역시 나는 안 된다. 이 나이에 무엇을과 같은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함께 모든 계획을 포기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제가 만난 최 선생님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 교직에 헌신하다 퇴직한 최 선생님은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는 결심으로 매우 빽빽한 일일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부터 시작하여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학습 활동으로 채우고 주말에는 동호회 활동까지 계획했습니다. 초기에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지만 점차 체력적 한계와 정신적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달 남짓 만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깊은 좌절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의욕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은퇴 후의 시간 활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경쟁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순수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급함이나 타인을 의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속도보다는 방향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계획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고 즐겁게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여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학습이 목표라면 매일 10분씩 단어 암기부터 시작하고, 운동이 목표라면 집 주변을 20분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시도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 한두 가지를 선택하여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 활동을 피상적으로 접하다 포기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꾸준히 지속하며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결과 달성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활동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순수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은퇴 후 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휴식도 중요하므로 계획을 세울 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은 재충전을 통해 활동의 지속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립했던 계획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패로 간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조정 과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조급함과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기쁨을 이루고 꾸준함이 더해져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가족, 특히 성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가족, 특히 독립한 성인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공백과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전함을 가족 관계를 통해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빈번한 연락, 예고 없는 방문, 자녀의 가정사나 직장 문제, 손주 양육 방식 등에 대한 조언을 넘어선 간섭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자녀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결국 건강했던 부모-자녀 관계마저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 여사님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동딸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급증했고, 단순 안부를 넘어 딸의 사생활 전반에 대한 간섭이 심화되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과 지속적인 잔소리는 딸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결국 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딸의 고충 토로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님은 자신의 행동을 걱정으로 정당화하며 서운함을 표출하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과도한 연락과 간섭은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가치관 및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기준으로 자녀의 삶을 평가하고 간섭하는 것은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노후 설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 관리, 취미 개발,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는 소홀해져 노년기 고립감이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때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를 조금 내려놓고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교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며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 간결하게 하고 최종 결정은 자녀에게 맡기며 간섭 대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이나 방문 시에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약속을 정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빈번하거나 예고 없는 접촉은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가족 외에도 정서적 지지를 받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친구, 동료 등 독립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외로움을 완화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은퇴는 자녀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때 노년은 더욱 안정되고 품격이 있을 것이며 자녀와의 관계 또한 더욱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갑자기 생긴 시간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나 위험한 투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는 많아졌으나 마땅한 활동 부재나 사회적 관계 축소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잘못된 소비 행태나 위험한 투자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홈쇼핑 구매, 외로움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 고수익 보장 유혹에 넘어가 검증되지 않은 대상에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으로 허전함을 완화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 큰 후회 및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 사장님의 사례는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평생 사업에 몰두하다 은퇴한 박 사장님은 갑작스러운 여유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료함을 느끼던 중 고수익 보장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깃한 설명에 현혹되어 노후 자금 상당 부분을 섣불리 투자했으나 해당 업체가 사기 집단임이 밝혀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충동 구매의 함정입니다.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며 홈쇼핑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자극적인 광고와 쇼호스트의 설득에 넘어가 불필요한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구매 만족감 뒤에는 처치 곤란한 물건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 대금만이 남게 되어 결국 경제적 부담과 후회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와 외로움이 잘못된 소비나 위험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금전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보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서관 이용, 공원 산책, 자원봉사, 저렴한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 소득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월별 예산을 설정하고 지출 전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며 특히 충동구매 위험이 높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이용 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과 같이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유혹에는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제시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를 고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실력 있는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자신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은 소비나 투자가 아닌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호회 회원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소중한 노후 자산을 허황된 욕심이나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손실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안은 건전한 활동과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 앞에서 저지르기 쉬우며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행동 유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TV만 시청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 둘째, 과거의 지위나 성과에 집착하며 내가 왕년애를 반복하는 것. 셋째, 과도하고 무리한 계획을 수립했다가 조기에 소진되어 포기하는 것. 넷째, 성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째,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위험한 투자에 현혹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시된 내용 중 나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매우 큰 전환점이므로 이러한 변화 앞에서 혼란을 겪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잠재적 함정들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이를 피하려 노력하며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십 년간 사회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동안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미뤄왔던 꿈이나 관심사를 하나씩 탐색하고 실현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마치 새로운 도화지를 받은 것처럼 남은 인생이라는 그림을 어떤 색깔과 형태로 완성해 나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며 변화된 역할에 대한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정보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소파에 안주하기보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노력. 과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 거창한 계획 대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 자녀에게는 간섭 대신 따뜻한 지지를 보내는 마음. 불필요한 소비 충동이 일 때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떠올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한 노후는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즐겁게 채워나가려는 꾸준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삶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가꾸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